좋은 정보의 황맥기 시간입니다. 이 시각 올 한 해 책임져 주신 이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올 한 해 증시 키워드 가장 떠오르는 단어 어떤 거세요? 제4차 산업혁명주죠. 성장주. 저희 맥기버스라는 별명까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도 보여주셨었고 앞으로도 또 그런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발굴해 주실 텐데 자 그렇다면 그 기운 안고 내년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맥점 키워드를 살피며 가야 될 것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시장에 대한 맥점 키워드 내년 1월을 위한 국내 증시 호흡 조절. 어떤 시황관이신지 궁금해져요. 네,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네.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배당락.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넘겼는데 또 어제는 이제 배당락 이르기는 했습니다만 좀 조정이 일어났죠.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1월을 위한 그냥 순구력이다, 호흡 조절 그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종목으로 봐서는 성장주가 그 시세의 중심에 여전히 있다. 예,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사실 상당히 8월 이후에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어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보게 되면 이제 12월 달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음선 5개 다음에 터닝 포인트 25월선을 지금 지키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봉을 크게 가져가면 일수염이 달리지 않으면 1월 달은 그 소위 말해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좀 일수염을 남겨놓는 게 1월 달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하나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그래도 역시 시세 중심이에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차트가 더 액티브하고 더 좋아요. 제가 그때 이제 밤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이 우리가 시세 중심에 있다. 이게 차트로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윗방을 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장이 좋다. 코스닥 섹터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또 월봉을 보셔도 아까 코스피는 음봉이 5개 줬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은 음봉이 3개에서 되돌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고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좀 우리가 알 수 없죠. 상징적 의미를 갖는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바이오 같은 데서도 일단 바이오도 이따 제가 수술하겠습니다만은 워낙 많이 내렸잖아요. 바이오 같은 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작년에 크게 시세를 뽑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코로나 팬데믹 그거에서 반사이익도 있었고 또 이제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많이 상승했고 금년에는 조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TNL 바이오팩 같은 것도 어제 같은 경우 14%나 상승했다. 그다음에 또 역시 2차 전지 섹터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조정 다음에 서서히 윗방으로 트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차트를 자꾸 했고 우리 시청자를 이렇게 띄워드리냐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투자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내린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 놓고 상승할 때 매도하면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한 2달 가까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120% 터닝 포인트 나오거든요. 이것도 황매계 포착해서 단기간에 12%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게 볼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는 엔캠 같은 거 신규 성장주죠. 이것도 역시 음봉 5개 다음에 황매계에서 포착했는데 14%나 상승했어요. 그냥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이제 AI에서 역시 탑픽이 이제 셀바스 AI 같은 건데 다 이게 성장주라는 거죠. 셀바스 AI는 잘 아시겠지만 음성 합성에서 국내 1위고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 그런 거 협업 관계에 있으면서 진출해서 아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음봉 2개 되면 당연히 17%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것도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율주행하고 또 메타버스하고 융합된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QSI인데 사실 QSI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자율주행에서 그 라이다 센서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메타버스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4, 5년 전부터 이거 저기 미국의 그 게임 유통 유리 업체 밸브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디바이스 센서를 그러니까 메타버스 디바이스 센서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성장 모멘텀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런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주 이런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군들 저희 잘 흐름 보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흡 조절 중인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내년 초 증시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을 관전 포인트로 놓고 가야 될까요? 1월 달은 이제 전약 수강 가능성이 커요. 전약 수강, 네. 뭐 과거에도 그랬고 1월 달은 좀 괜찮은데 다만 우리 투자자님께서 이제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코스피,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이제는 상승 탄력이 지수로 봤을 때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저 효과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보고 그랬다 해서 이게 지금 시장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융장세에서 중간 반락 그다음에 또 시적 장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 시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뭘 것이냐? 역시 성장주가 그 중심이 있을 겁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전약 후강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봤을 때 신규 성장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바이오라든가 또 IT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면 뭐 반도체라든가 기판이라든가 OLED 이런 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패러다임 시프트 아마 저는 모빌리티에서 내년에 자율주행이 화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섹터를 봐야 되는데 특히 단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한번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닥 제약바이오 그런 업종 차트인데요. 아까 제가 코스닥에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났나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역시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막 이평선 밀집에서 뭔가 터닝하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보여야 되는 거. 금년에 너무 많이 내렸다는 거.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확장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단기로 봤을 때는 10일부터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콜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번 이것도 제약바이오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러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것도 음봉 세 개를 주고 터닝 포인트가 와 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월 달은 우리가 그동안 낙폭 메리트도 있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는 그런 전략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나종식 어드바이저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유튜브나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저희 실방송까지도 가장 올 한 해 아마 활동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또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주셨던 걸 텐데요. AS 한번 해볼게요. 저희 뭐 최근의 종목만 봐도요. 11월 11일 피코그램 48.5% 수익률 기록했고요. 12월 이번 달에 제시하셨던 게 위메이드 그리고 툴젠 되겠습니다. 좋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피코그램이요. 깜짝 놀랐어요. 5거래 연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6% 급등하고도 그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일단 빨간불을 이어갔다라는 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이 좀 상당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예.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좀 이렇게 과찬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 방송 출연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올해 하반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됐답니다. 오, 네. 제가 이걸 미리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은덕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제 종목 AS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피코그램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타이틀도 저점 맥점을 잡는다. 우리 이제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근데 보통 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셨을 때 대부분이 다 나도 수익 좀 내야지 그런 로망으로 그런 이상으로 이렇게 입문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 들어오다 보면 그게 녹록지가 않단 말이에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 많이 시장이 회자되는 그런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뒤늦게 가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주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 그런 거가 많아요. 많이 내렸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어떤 매스컴 타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게 바로 황미끼예요. 자, 그러면 피크그램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크그램은 이거는 상장한다부터 주가가 막 급락을 했어요. 황미끼가 처음 포착한 게 바로 여기였어요. 이거 황미끼 전략 넘버 5인데 양양음에서 이때부터 3일 동안 급히 올라갔고 또 여기서 마디마디 그 오면 그 캔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포착해서 또 이렇게 급히 올랐어요. 또 어제 같은 장은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VI 발동까지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게 비교적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다 저점이었죠. 물론 저점을 잡는다고 주가가 100% 상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잡는 제가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황미끼 포착 59% 올랐는데 이제는 양봉 5개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그 포인트에 오게 되면 AS 해드린다든가 또 편협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때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제가 포착을 해갖고 시세를 못 줬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한번 제가 AS 겸 재편입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많이 올랐죠. 이것도 한 16%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제 위메이드는 우리가 NFT에서 또 게임에서 봐야 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게임주 같은 거 제약받는 게 뭐였죠? 예, 바로 PTE였잖아요. 그래서 정부 규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글로벌을 봐야 돼요. 뭐 동남아에서 계속 인기가 좋고 하루에 한 9억 정도 벌어들이니까 물론 그동안 상승이 많이 일어났지만 꾸준히 봐야 될 섹터다. 이거 저는 한 20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두시고요. 단 여기서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눌림에서 한번 보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툴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신규 상장주였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때 해서 별로 수익이 안 났고 다시 편입해가지고 또 한번 14% 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 줬다 해도 크게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짧은 기간에 14% 이게 적은 수익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 10만 원까지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한 1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눌림목에서 한 관심 두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 10만 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AS 각각의 종목들 좀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황미끼는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가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 총 3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 2종목은 증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고요. 하나는 제공약주가 되겠습니다. 제공약주 먼저 갈게요. 지오 엘리먼트. 네. 저희 한번 포인트 잡아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본방송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아주 좋은 그때 바로 하고 상한가까지 뽑은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반도체도 한번 보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DB 하이텍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장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용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꼭 시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11월 11일 날 신규 상장됐는데 경쟁률이 1537대 1이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도 크지 않아요. 전체 물량이 거의가 다 1년까지 보유 물량으로 다 잡혀 있고 한 24% 150만 주 남짓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뭐냐면 캐니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용 고순도 화합물 보관 용기고 그 다음에 또 초음파 레벨 센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일본에서 의존하는 기술인데 국산에 성공하면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시장 점유율이 95%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 그런 섹터 그 다음에 또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그 회사들은 꼭 주가에 반영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익도 상당히 좋아요. 예, 상반기 매출이
116억에 영업이익 39억. 한 뭐 영업이익률이 한 33% 되니까 되게 좋은 거죠. 한번 기술적으로 볼까요? 이게 한번 상승을 크게 뽑고 지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음선 5개 다음에 도지 이 양선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위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조 지표도 좀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네요. 다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이번 주까지 이제 오늘 마감하면 음봉 3개를 들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봉 3개, 여기를 깨지 않거든요. 이처럼 몸통, 여기를 깨지 않으면 다음 주는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낮게 잡으실수록 좋아요. 34,500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는 뭐 단기 여기 딱 그린 그림이 나오는데 4만 원 정도 1차 4만 원, 2차는 4만 5천 원 보시고 손절은 3만 원 하이셔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오 엘리먼트 재공략주로 가격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11월 8일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니너스. 정밀 의료 유전체 진단 기업인데 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정보 자체도 없어요. 황매끼는 이 종목을 어떻게 포착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상장해서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지니너스도 그건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1월 8일 날 상장해서 공모가가 2만 원이에요. 근데 희망 공모 밴드가 얼마였냐면 24,700에서 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뭐 이미 상장할 때부터도 좀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서 상장한 거죠. 그러면서 공모가 2만 원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삼성 서울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 산하 연구체 유전 연구체 거기에 죄송합니다. 유전체 연구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기술 이전 받은 그런 회사예요. 삼성 서울병원 아시죠? 네, 알죠. 뭐 서울대병원과 다 이렇게 보건 이렇게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전체 분석을 해서 암을 진단하는 캔서 스캔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주력 그 매출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부터 이거 원래 기술 특례 상장인데 또 이렇게 영업이익 한 40억 정도 흑자 전환 예상된다. 그럼 너무 내렸어요. 그럼 차트를 보실까요? 아까 이제 공모가 2만 원인데 19,000원 정도에서 한 번도 이걸 돌파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뛰기라든가 높이 뛰기 할 때 막 달려가는 그런 구간. 그것을 조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지금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역시 이번 주까지 황매끼는 주로 음봉 3개 같은 건 잘 포착하거든요. 많이 내렸을 때. 그리고 이번 주 만약에 강세 형태 나도 되고 음선주도 또 다음 주는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가격 제약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2,300원 정도 매수불이 없겠고 목표가 짧게 봐서 한 10% 내외 수익률을 봐서 13,3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관심 받고 간다면 분명히 이 코너를 떠올리게 되실 것 같네요. 지니너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완전 잊혀진 느낌이었어요. 올 한 해 뭐 뚜렷이 각광받는 흐름이 전혀 없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바이오 그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올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좀 저는 왜 자꾸 아까도 똑같은 그런 스탠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을 잡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손해를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환상의 사례 옆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 내가 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늘 그런 생각에 뒤늦게 가담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바이오를 이제 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대부분 진짜 낙폭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미살입니다. 동사는 간 경변, 그 치료제, 셀그램 리버, 이런 것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특히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시약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뉴클리오시드라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1위입니다. 예, 그리고 마켓시어로 보면 글로벌에 한 8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을 회사를 볼 때 공장 캐파업을 시킬 때 되는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2공장이 풀가동해서 또 한 번 제3공장은 물색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또 어떤 관계냐면 지난번에 그 파이자에서 이제
그 백신을 만들 때 원료를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이자에서 또 이제 알약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이자가 어떤 부각될 때 동사도 부각되는 그런 또 흐름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익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속한 그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데 이 회사는 3분기 영업이익이 34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173%나 증가했고 매출액도 한 67% 증가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한번 거래를 수반하면서 크게 양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재료가 나올 거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매도의 흔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완만한 상승을 이루다가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 하단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양음양 캔들에서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양음양 캔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역전된 망치. 이럴 때는 크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주봉을 보아도 이미 지난주에 이 음선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 음선 윗수렴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12,7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14,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종목도 저희 잘 기억하면서 흐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죠. 네. 최우수 전문가와 함께 저희도 해서 영광이었고요.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